안녕하세요. 다니쌤 이희상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고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시원이 이제 예전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은퇴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영은 좀 어렵지만 이제 수익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은퇴자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뭐 서울에 요즘 분양하는 것들이 끼케야 한 4%대, 많아야 5%대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3억이 있으면 5% 해봤자 연 1,500만 원. 그럼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시원을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만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면 뭐 연 이제 15%에서 20%까지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적은 내 자금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시원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시원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고시원이 어떤 상품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시원은요, 준주택입니다. 원래는 예전에 그 신림동 고시촌에서 그 독서실에서 자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다 이제 했었죠.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불법성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 고시원을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건축물에 떼보면 뭐라고 되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고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종 근생, 2종 근생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상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합법적으로 고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은요 제2종 근린시설에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는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이 고시원은 소방서에서 특별하게 이제 소방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필증이 있어야만 고시원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고시원처럼 안 보이지만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제 고시원이죠.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시원은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시원을 한다고 하면 뭐 한 개층 내지 이제 두 개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역세권이나 이렇게 가 보시면 관심을 이제 안 가져서 그렇지 이게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한 개층 내지 이제 두 개층을 이제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업을 할 때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서 내가 하려는 건물의 해당 층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시원도요, 그 방 안에 독립된 이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방 안에 이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제는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그 예전에는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까지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50평 정도 되는 이제 공간입니다. 좀 작아졌죠, 규모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원래는 준주택으로 이렇게 풀어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이제 그 공간, 이 면적 제한을 이제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끔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나머지 공간을 이제 근생으로 지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세 주택은 4개층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남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나머지 층은 이제 근생으로 지어서 이제 고시원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시원은 이제 공동주택과 동일 건물에 함께 건축도 안 되고 이제 운영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시죠? 여기 이제 신문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 인구의 1%가 이제 고시원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는 거냐면 국내 인구 이제 100명당 1명이 고시원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수천 명을 볼 거잖아요. 한 1000명을 보면 그 중에 10명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안 나온 것까지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100명당 2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 상품 중에서 뭐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또 뭐 원룸도 있고 하지만 이 고시원은요, 우리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단위죠. 만약 이것도 못 산다고 하면 이제는 뭐 그냥 쪽방을 가든가 아니면 살 데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이제 주거 단위인 거죠. 왜 그러면 1인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데 사냐면요. 1인 가구들의 보통 50% 정도가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100만 원 벌어서 만약에 이제 원룸 같은 데서 뭐 1,050만 원에 살면 50만 원 월세 내고 그 월세만 나나요? 관리비도 내야 되죠. 전기수도 가스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은 원룸에도 못 삽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고시원에 사는데 이 고시원은 이제 보증금이 없이 이제 월세로만 이제 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없어도 되고 또 뭐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이거는 내가 매달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하는 기간만 살고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시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사업이 힘들어서 고시원에 오랫동안 이제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원도 예전 고시원은 이렇게 막 쪽방 고시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되게 허접하고 낡은 고시원들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고시원들은요 굉장히 호텔급으로 지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인천에 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자, 이게 보시는 게 고시원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들어오는 출입구고 고시원 총무실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총무실이 정말 허접하게 나오는데 막 호텔 로비처럼 나오죠. 이건 이제 복도고 이건 이제 방 안 내부 모습이고 여기 이제 공용 주방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즘 지어지는 고시원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고시원 이제 내부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요즘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작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인천에 있는 고시원 내부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는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딱 1.8평 되는 이제 고시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이제 침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냉장고가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옷장. 그다음에 이제 이게 TV 겸 이제 컴퓨터 모니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샤워기하고 세면대하고 이쪽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화장실, 자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여기 혼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갖춰져 있죠. 이건 이제 강남구 압구정동에 이제 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건물주들도 요즘 많이 하는데 이제 공실이 생겨서 임대가 안 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창업자들도 한 개층을 임대를 해서 또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되는 곳은 뭐 15%에서 20% 이상 나오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용 주방인데요. 고시원은 내부에 치사 설비를 두는 게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용 주방을 둬서 주방을 이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이 공용으로 이제 이용하는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시원들은 이런 이제 공용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했던 또 사례 중에서 4평짜리 고시원의 실제 모습인데요. 내부 들어가면 사실 이게 오피스텔인지 고시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만큼 요즘에 이제 잘 짓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보면 이게 다 이제 고시원 건물이에요. 되게 크죠? 이거 뭐 캐슬 리빙턴이지만 이것도 다 이제 고시원 건물입니다. 수정 고시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1000제곱미터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연면적.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제 짓지 못하고요. 이것도 이제 고시원 건물들이 이렇게 다 대형화, 전문화, 또 이제 굉장히 또 깔끔하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고시원을 좀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제가 이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고시원을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빈 공간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창업자들이 건물의 한 개층 내지는 2개층을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 사업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 자,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6층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 도심 지하철역 부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은 이제 안 가셔서 지금 이제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고시원들이.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이 4층에 이제 고시원이 있는 겁니다. 고시원이. 그리고 이 한 개 층에 그 면적은 이제 90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A라는 분께서 이제 고시원을 이제 창업하시려고 막 이제 고시원을 알아보는데, 여기는 역세권 주변이라 뭐 장사도 잘 되고 알아보니 이 고시원 수요도 이제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봤더니 6층이 지금 공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창업자가 위치도 좋고 고시원 수요도 이제 많은 곳이라 이분이 이제 여기서 창업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잔금을 하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실로 있는 데들은 이제 계약하고 나서 건물주가 또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끔 인정해 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여기다 보통 이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한 평당 200에서 250 정도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90평이면 최저 200만 원만 잡아도 한 1억 8천 정도 되죠. 약 90평 정도 되면 공사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구청에 가서 고시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분이 이미 여기 2억 들어갔는데 잔금도 찍어서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뭐라 했죠? 이 고시원은요, 연면적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이제 평수로 따지면 1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150평. 그러니까 이 500제곱미터라는 게 내가 하는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있는 전체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 90평을 고시원으로 하고 있고, 또 내가 여기다 이제 90평을 하게 되면 전체 고시원으로 쓰이는 면적은 180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0평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시원을 창업하실 때는요, 이 건물 내에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내가 이제 150평을 다 써도 되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50평을 쓰고 있다면 나는 이제 100평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150평 이내에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고시원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자들이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임대 사업은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대 사업은 주인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보통 연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 이제 뭐 바뀔 때 정도만 이제 계약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이 고시원은요, 임대 사업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창업 상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뭐 오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매달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 임차인을 매번 구해야 되고, 또 이분들한테 원룸은 본인이 살아서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지만 여기는 공용 식당도 있고 공용 공간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들이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진입하셨다가 수익률은 좋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죠. 낮에는 아내가, 밤에는 남편이. 그래서 부부가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시원은요, 반드시 시작하실 때 내가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이거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사전에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 반드시 소방 필정.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불에 잘 안 타는 자재를 썼다든가, 또 복도 넓이, 또 스크린플러, 이런 이제 필요한 설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도 이런 걸 이제 잘 알아서 해야겠지만 어떤 경우가 또 문제가 많이 되냐면 기존에 있는 고시원을 이렇게 인수 창업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고시원 운영하다가 그거를 이제 인수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간혹 기존 것들이 그냥 예전에 이제 허술하게 관리될 때 이런 사용 소방 필증 없이 하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인수 받으셨다가 했다가는 내가 사업자가 할 때 사업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소방 필증 받으려면 그런 여러 가지 뭐 소방 필증이나 단열자를 쓰고 복도폭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인수 창업을 하실 때는 소방 필증을 갖고 있는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고시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은퇴자들이 은퇴해서 그 임대 소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상품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상품별로 어떤 특징 또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상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재테크, 자기개발, 마케팅 정보를 보실 분은 구독해 주세요.